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와 지금 갑축을 벌이고 있죠. 이 수준인데요. 자, 연초 주도주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장중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20% 중반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2년 동안 장기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5만원대, 30만원대 구간까지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 기대감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첫 번째 거래일이죠. 2024년도 갑진년 첫 번째 거래일인데,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양봉 이후에 계속 이제 양봉이 나왔고, 조정은 짧고, 그래서 11시 48분에 22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22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은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21만 5천원, 그러니까 수정 주가 전에 이제 21만 5천원인데 수정하고 나면 20만 7천원대거든요. 이 부분도 넘기면서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상승 추세 관련되는 전환 이후에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주가가.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중요한 어떤 국면들이 이 11월 달의 고점을 이제 넘겼던 12월 초반의 이 분위기였죠. 이때 이제 코스피 200 관련되는 정기 변경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이 이벤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7%짜리 이제 연봉이 나와서 이벤트 종료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연봉의 시가를 회복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이후에도 5일선을 따라서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보였고, 마지막 거래일 때 강한 흐름들을 또 보였고, 오늘은 오전장이 이미 거래량 자체가 12월 달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부분들에 준할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되면서 23만원대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합병 관련되는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순차 합병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서 20% 중반까지 움직이고 있죠. 여기도 이제 장기 바닥 가격 관련되는 부분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두 달 연속으로 강한 흐름들을 오늘 거래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견주한 모습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수급상에서도 살펴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오늘도 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연기금의 강한 매수 흐름이 14일 연속으로 나오면서 거의 작년도에 순매수 연속으로는 타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날수로는 이제 15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투신 쪽에서도 강한 어떤 매수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매수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이런 수급들을 보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뭐 매수 관련되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신한 쪽에서는 좀 매도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말 연초에 셀트리온 쪽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가장 이제 업황 쪽으로 보게 되면 이 KRX 헬스케어 이 지수 자체가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업종에서는 부진했거든요. 헬스케어 지수가. 근데 이제 11월 달 공매도 금지 이후부터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해서 한 15%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 다른 어떤 섹터를 좀 압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12월 달에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다가왔고, 매크로 변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연준을 위시해서 뭐 국내 관련되는 부분들도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일부터 1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4년 만에 서정진 회장이 메인 트랙에 들어오면서 통합 셀트리온 관련되는 비전 발표 이런 것들도 시장에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 멀티플 확장을 제어했던 이 금리단 관련되는 부담이 낮아지면서 투심의 개선이 수급상으로도 좀 이어졌죠. 그래서 공매도의 이제 급격한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어나면서 결국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지수물 편입 관련해서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의 수급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들도 뭐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의 셀트리온이 통합 셀트리온 비전 공개를 하면서 8일부터 11일까지인데 10일 날 이제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단상에 올라서 통합 셀트리온의 비전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M&A라든지 외국인 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올해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그 작년도에 허가 신청 이후에 최종 이제 승인 관련되는 모멘텀도 나옵니다만, 결국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뭐 파이프라인 부분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들이 미국의 진펜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진펜트라가 이제 2월 말에 출시를 하니까 여기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와 더불어서 실적단에 기여를 하느냐,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그 연말이나 연초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프롤리아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CTP41 관련해서 이제 국내 쪽에서도 품목 허가 관련되는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블록버스터죠. 7조 규모의 매출을 작용했고, 내년도에 미국,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11월 달에 또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퍼스트 무버 어떤 기대감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에서 셀트리온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합병 이후에, 합병 작업은 이제 지난 12월 28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출범을 했고요. 이제 실제 이제 통합 셀트리온의 상장 예정일이 1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까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수세가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 그 12월 달에 셀트리온 쪽의 기관의 매수가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헬스케어의 어떤 거래 전까지 매수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입장에서도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또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못 올렸던 부분들이 이 통합 관련해서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상각비용 처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목표가를 상향을 못했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이제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즈음에서 셀트리온을 향한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리고 2월달 말에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PBM 등재 소식이라든지 추가 이제 신약 관련되어서 어떤 파이프라인과 추가적인 M&A가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던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2020년도 6월달에 이제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이게 9개 국가에서 판매 중인
18개의 어떤 의약품의 특허 상표 판매 권리를 해서 이 3,074억 정도의 인수를 했죠. 셀트리온이 이제 창립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인수를 하면서 이후에 어떤 과정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자, 이 다케다 제약 관련해서 아태 판권을 3년 만에 이 중국계 CBC 그룹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수백억대 차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하면서 이 종합 헬스케어 이제 그룹의 어떤 진전으로 했는데, 이 3년 동안에 이 차익 관련되는 부분이 또 좋은 시점에서 뭐 매각 관련되는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품 판권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이제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리해서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 쪽의 판권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중국계 CBC 그룹에 일단 넘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부는 또 뭐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리 매각들을 하면서 수익성 극대화의 뭐 흐름들을 보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주가의 어떤 급등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이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또 순차합병들 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제약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쪽의 어떤 주가도 좀 견인하는 그 모습들을 연초에 또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올해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 추세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죠. 2년 동안에 이 장기 바닥 국면을 이제 12월 달에 벗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이제 25만원권 30만원에 대한 회복들 어떤 기대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이 가격까지도 뭐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계속 이제 주가들이 연초부터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